최대 실적을 내놓은 엔비디아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AI 거품론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깜짝 반등했지만 결국 AI 투자 과열 우려를 피하지 못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초반 5% 가까이 급등했다가 이후 매도세가 이어지며 3.15%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장중 5%의 낙폭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가장 큰 변동폭입니다. 하루 전 실적 발표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은 이미 품절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AI 분야 빅테크들의 호실적 발표 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성장 전망은 공통적이지만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의문이 시장에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도 자산 고평가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Currently, my impression is that there is an increased likelihood of outside asset price 여기에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것도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10월 FOMC 회의록에서는 다수 의원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증시도 영향받고 있습니다. 어제 4,0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는 오늘 장중 3,900선이 무너졌고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시장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액을 57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3조 원대로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며 다시 신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젠슨 황 CEO는 AI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AI 버블이라는 시장 우려에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There's been a lot of talk about an AI bubble. From our vantage point, we see something very different. NVIDIA is unlike any other accelerator. 특히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넓혀온 곳에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 Don't forget to think about what is happening above, underneath what everybody sees as AI today. There's a whole movement of computing from general purpose computing to accelerated computing. 최근 시장에선 AI 쏠림 현상이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억만장자 투자자인 피터 틸이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아치우면서 우려는 증폭됐습니다. 순환형 자금 조달로 거품을 키우는 거란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There are elements of irrationality through a moment like this. No company is going to be immune, including us. If you overinvest, we'll have to work through that phase. 이번 깜짝 실적의 투자자들은 젠슨 황이 시장을 구했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에 짓눌려 있던 전 세계 증시는 모처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대장주인 나스닥을 비롯해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2.85% 상승 마감한 엔비디아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5% 넘게 뛴 상태입니다. 우리 코스피도 1.92% 상승하며 4,000선에 다시 올라섰고 일본 니케이 역시 2.65%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최근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를 보며 웃었다가 화냈다가 실망했다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급등했던 주가가 다시 쑥 내려가는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AI 거품론이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 인프라 확보를 위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며 부채를 늘리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잇따라 기술주 거품이 심각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상 제2의 닷컴 버블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나친 걱정인 걸까요? 그 속사정을 이주앤머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열풍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AI 거품 언제 꺼질 거냐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우려가 지난주에 우리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검은 11월의 시작이다. 센 조정장이 왔다. 안전벨트 꽉 매라.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 다시 올라간다. 이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이 쫄보라고 할까요? 이 소위 말하는 네. 이 새의 심장을 가진 이 네. 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흔들릴 없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 모든 게 미국에서 시작된 AI 거품론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팔란티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저희가 실적이 좋습니다라고 실적 보고서를 잘 냈어요. 네. 그런데 좋은 실적을 낸 그날 주가가 무려 8%가 빠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동시에 그날 엔비디아 주가도 4%가 빠지고요. 네. 테슬라 주가도 5%가 빠진 겁니다. 한편 영화 빅숏으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벌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하락장에 배팅해서 큰 돈을 번 그런 분인데 네. 마침 또 마이클 버리가 그날 나는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떨어질 것 같아. 나는 떨어지는 쪽에 배팅했어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런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지다 보니까 삽시간에 투자자들이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투심을 위축시키는 일이 그날 벌어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시장도 폭락을 맞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장주가 꺾이면 이제 증시는 올라갈 주도주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점을 그대로 맞으면 어떡해라고 하는 위기론이 원래 팽배하게 있었는데요. 네. 그 증거가 이제 잡히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바로 지난 첫 주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AI 거품론, AI가 버블이다라고 하는 우려의 핵심은 AI가 과연 가능하냐? AI를 해서 정말 인간처럼 사고하는 AI를 만들 수 있냐? 이게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네. 요즘은 거기는 간다. 언젠가는 AGI라고 인간처럼 사고하는 AI로 간다. 근데 가는 길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니냐. 네. 빅테크 업체나 전 세계가 AI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이 망하지 않을까? 어떤 큰 기업들이. 그게 요즘엔 AI 버블론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볼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공하기 힘들 것 같은데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 메타 플랫폼스 네. 유명한 기업인데 메타 플랫폼스가 돈을 많이 법니다.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메타가 돈을 벌어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금, 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당장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AI로 실제로 당장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네.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빅테크라고 부르거나 네. AI를 이제 추구하는 기업들이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래요? 네. 일단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위험한 거래요? 그게 뭡니까? 뒷거래입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위험한 거래 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더 한번 드려보면 네. 순환 투자라고도 하고요. 네. 공급자 금융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AI 칩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데 네. 계속 회사가 성장하려면 그 칩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팔고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팔아야 회사가 성장하는데 우리 고객들이 돈이 딸리기 시작해. 그러면 사러 오는 사람이 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나까지 나중에 영향을 받네?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돈을 꿔줄게. 너는 나한테 꾼 돈으로 다시 내 거를 사. 이렇게 돈을 꿔주고 그 돈으로 내가 돈을 다시 받아서 내 거를 파는. 이렇게 해서 나는 겉으로 보면 성장한 것처럼 계속 보이는데 네. 알고 보면 그게 결국 그 돈의 소스는 나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러다가 나까지 돈이 없으면 둘 다 망하는 거죠. 이런 위험한 거래를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의구심입니다. 소위 돌려막기네요. 그렇죠. 예. 그쪽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버는데 그 부채도 많습니다. 아니 빅테크 기업들은 돈 잘 벌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렇게 빚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전기료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인력도 비싸고 그래서 일종의 장치 산업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플로우, 돈은 영업이익은 계속 나지만 돈을 많이 빌려야 돼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부채를 발행했고 내년도 굉장히 많이 발행할 예정입니다. 소위 말하는 빅테크 중에서 앞서가고 있는 4강 빅테크 빅4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올해 이 네 회사가 자본 지출로 투자한 돈이 무려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내년엔 올해보다 더 늘어난 4,2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대충 봐도 600조 이상이 지금 투자되는 거예요. JP모건이 따로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5년간 무려 5 내지 7조
달러가 들어간다라는 발표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금액 단위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투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AI의 어떤 세계를 넓혀간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진짜 많은 돈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쓰고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대장주 같은 이렇게 큰 회사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채들이 AI 관련해서 발행한 채권 규모만 해도 무려 작년에 1,500억 불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앞으로 점점 커지는데 조만간에 그 2배 규모인 3천억 불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큰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이 점점 흔해지겠죠. 네. 그럼 채권 값이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 그 채권을 잘 팔기 위해서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금리까지 인상시키는 다양한 현재 파생 효과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도로 많은 부분이 빚으로 현재 조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기업의 빚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이렇게 빌려가면 배당도 좀 줄이겠네. 또는 자사주 매입도 좀 줄이겠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네. 조금 이전보다는 손이 덜 나가는 거죠. 살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진 않게 되는 거죠.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네.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라고 해도 당장 주식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와 수익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다는 게 AI 거품론의 핵심적인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다양한 리포트들이 나와요. MIT에서 한 달 전에 리포트를 냈는데요. AI 관련해서 무려 95%의 기업이 사실상 이익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투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가되는 거에 절반도 못 미치게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게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인 재산이 자연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이익으로 막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투자와 수익 간의 괴리가 잡히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